어느 날 저녁,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드는 순간을 바라보던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 막상 늙고 나니 손에 쥔 게 얼마 없더라. 하루하루가 불안해. 그분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주름진 이마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벽시계 초침이 짹짹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그 열정마저 무력하게 만들곤 합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정감 있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웃을 수 있는 여유, 갑작스러운 병원비에도 괜찮아 하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든든함, 손주에게 작은 용돈이라도 건네줄 수 있는 기쁨. 이 모든 것이 결국 통장 속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들어오는 국민연금만으로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생활비는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이 금액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노후의 품격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금액이 중요할까? 노후의 불안은 대부분 돈에서 비롯됩니다. 아프면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같은 고정 지출은 감당할 수 있을까?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작은 선물이라도 사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매일 머릿속을 맴돌다 보면 몸은 멀쩡한데도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사실 70세 이후에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돈이 아니라 마음의 안전망으로서 돈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현저히 낮았고 대인관계도 활발했습니다. 다시 말해, 통장 속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삶의 자신감입니다.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이 70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립니다. 따뜻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안을 은은하게 밝혀줍니다. 전날 저녁 손주가 할아버지, 이번에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라며 환하게 웃던 얼굴이 떠올라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는 다음 달 보험료, 관리비, 약값 다 내고 나면 통장에 뭐가 남을까? 라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 차이는 얼마나 준비했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 순간은 그저 따뜻한 추억으로 남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면 기쁨조차 불안으로 덮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모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생활비, 그리고 혹시 모를 돌봄 비용.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모아둔 돈만 바라본다면 어느 순간 빠르게 소진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액과 함께 운용법, 즉 준비해야 할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인생 2막의 진짜 시작. 흔히 60세 은퇴를 인생 2막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70세 이후부터가 진짜 인생 2막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자녀도 독립하고 일도 줄어들며 건강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60대는 아직 마음이 바쁘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갑자기 조용해지고 그때부터는 진짜 내가 나와 마주하게 돼. 이 시기에는 돈이 없는 자유는 허상이고 돈이 뒷받침된 자유만이 진짜가 됩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취미를 즐기고 싶어도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모두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 이 오디오북에서는 70세 이후 통장에 꼭 필요한 이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 금액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현실적인 전략, 실제 연구와 데이터를 통해 밝혀진 노후 자금의 실태, 그리고 실제 사람들의 생생한 사례를 들어 어떤 준비가 삶을 바꾸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려 합니다. 마지막에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전해드릴 것입니다. 들어가며 여러분, 지금 혹시 이미 늦은 거 아닐까? 라는 걱정이 드나요? 하지만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준비하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지금의 60대, 50대, 심지어 40대의 선택이 그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통장 속 숫자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온한 미소, 손주의 웃음, 저녁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로 이어진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0세 이후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이 금액과 준비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0세 이후 통장에 반드시 이 금액 이상은 있어야 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액만 알고 있는 것으론 부족합니다. 돈은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노후 자금 준비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소한의 생활비 기준을 명확히 세워라. 많은 분들이 얼마가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하게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은 드뭅니다. 그 결과 통장에 돈이 있어도 늘 불안하고 반대로 충분하지 않은데도 괜찮겠지 하며 안일하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70세 이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할 때는 크게 3가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고정비 전기, 수도, 가스, 관리비, 통신비 등 반드시 매달 지출되는 비용. 변동비 식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예상치 못한 지출 의료비, 손주 용돈, 경조사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8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에 3,300만 원, 10년에 3억 3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의료비나 돌봄 비용이 추가되면 최소 4억 5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내게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실제 장부를 적어보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매달 얼마가 필요한가를 파악해야 불안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반드시 점검하라.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현재 70세 이상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아도 120만 원 남짓입니다. 여기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더해져야 비로소 기본 생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연금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점입니다. 연금은 젊을 때 드는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정작 필요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60대라도 70세 직전이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종신연금 상품처럼 살아있는 동안 매달 지급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한 생활비가 끊이지 않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여기에 퇴직연금이 있다면 절대 중도 인출하지 말고 연금형으로 전환해서 오래도록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목돈보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노후의 안정감을 만듭니다. 세 번째, 의료비와 돌봄 비용을 반드시 대비하라. 노후의 가장 두려운 지출은 바로 의료비입니다. 병원 한두 번 가는 정도라면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이나 수술, 장기 입원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연평균 500만 원을 넘습니다.
여기에 치매나 파킨슨병처럼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의 간병비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추가로 실손보험이나 간병보험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일부 고령자 전용 상품이나 간병 지원 제도가 있으니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건강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의료비는 노후 자금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자녀와의 경제적 분리를 명확히 하라.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결혼 자금, 주택 자금, 손주 양육비까지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다 보면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은 텅 비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에게 기대려 해도 자녀들 역시 자기 삶이 바빠서 부모를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입니다. 자녀를 돕는 건 좋지만 어디까지나 내 생활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제는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버텨야 너희도 편하다. 이 대화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은 서로를 지켜주는 길입니다. 실제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경제적 독립이 부모,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가지 전략을 종합하면 정리하자면 70세 이후를 든든하게 준비하려면 반드시 다음 네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생활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라.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반드시 점검하라. 의료비와 돌봄 비용을 대비하라. 자녀와의 경제적 분리를 명확히 하라.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통장 속 금액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 됩니다. 70세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감에 의존한 준비가 아니라 데이터와 연구 결과에 기반한 현실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많으면 좋다라는 식의 막연한 생각으로는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오늘은 국내외 연구와 실제 통계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후 경제의 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한국 노인의 실제 생활비 수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이 필요로 하는 월평균 생활비는 약 28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본 생계비가 아니라 식비, 주거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노인의 실제 평균 소득은 150만 원 수준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즉, 매달 100만 원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하느냐? 대부분의 노인들이 저축을 깎아 쓰거나 자녀의 도움을 받거나 아예 생활 수준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방식입니다. 특히 단독 가구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월 평균 생활비는 160만 원 이상인데 실제 소득은 9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일정 금액의 저축이 없으면 삶의 기본 안정조차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OECD 국가와의 비교.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힙니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약 13% 수준인데 한국은 40%에 달합니다. 4명 중 2명 가까이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 국가연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은퇴 후에도 기본 생활이 보장됩니다. 반면 한국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정연금 가입률도 낮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약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인데 한국은 절반 이하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공적 연금만으로 부부가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불안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의료비 부담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였습니다. 특히 70세 이후로 넘어가면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60대의 연평균 의료비 약 180만 원, 70대의 연평균 의료비 약 350만 원, 80대의 연평균 의료비 약 520만 원. 이 수치는 단순히 병원 외래 진료만 포함된 것이며 간병비나 장기 요양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실제 체감하는 부담은 훨씬 더 큽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보고서에서 노후 자금이 3억 원 이상 확보되지 않은 가구는 의료비 충격에 취약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장기 입원으로 인해 통장이 순식간에 비워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4.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기반의 관계.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노인의 정신 건강과 경제적 안정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사회적 관계도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자산이 1억 원 미만인 노인 우울증 비율 약 38%, 자산이 3억 원 이상인 노인 우울증 비율 약 15%. 또한 경제적 기반이 튼튼한 노인은 손주 돌봄, 친구와의 여행, 취미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즉, 돈이 단순히 생활비를 넘어 삶의 활력소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5. 자녀와의 관계 변화 연구. 한국가정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 자금이 부족한 부모일수록 자녀와 갈등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활비를 요구하거나 병원비 지원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충분한 노후 자금을 가진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작은 도움을 주며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노후 자금은 단순히 개인의 안정뿐 아니라 가족 관계까지 좌우한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6. 장수 시대의 필연적 과제.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을 살펴봅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이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4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87세 이상입니다. 지금 70세라면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단순히 국민연금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고려했을 때 70세 시점에 최소 2억 3억 원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 안정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연구 결과의 종합. 한국 노인의 실제 생활비는 월 280만 원 수준이지만 평균 소득은 150만 원에 불과하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으며 이는 연금 제도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의료비와 돌봄 비용은 노후 자금을 가장 빠르게 고갈시키는 요인이다. 경제적 기반이 튼튼할수록 정신 건강, 가족 관계, 사회적 활동 모두 긍정적이다.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해 최소 2억 3억 원 이상의 자산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결과는 결국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노후의 든든함은 준비된 금액에서 나온다. 사람의 인생은 숫자 하나, 통장 속 잔액 하나로 좌우되는 것 같지 않지만 막상 70세 이후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오늘은 3명의 어르신 이야기를 통해 준비된 노후와 준비되지 못한 노후가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준비된 70세, 웃음이 많아진 김 선생님. 김 선생님은 젊은 시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면 언제나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글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가 정년을 맞던 날 교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봄바람은 따뜻했고 교단에 서 있던 그의 눈가엔 아쉬움보다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교사 생활 동안 꾸준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준비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아껴 남들처럼 큰 차를 타지는 못했지만 대신 매달 저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빠짐없이 납부했습니다. 정년 이후 김 선생님의 통장에는 약 4억 원의 자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120만 원, 개인연금 80만 원, 퇴직연금에서 나오는 100만 원까지 합치면 월 3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유지됩니다. 그의 하루는 여유롭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 속에서 커피 향을 맡으며 신문을 읽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과 근교로 소풍을 나가기도 하고 아내와 함께 미술관을 찾습니다. 의료비가 필요할 때도 큰 걱정이 없습니다. 병원 진료비가 나오면 통장에서 빠져나가지만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 덕분에 생활에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그는 자주 말합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야. 하지만 준비된 사람이라 마음이 편해.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자리하고 주름진 손끝은 손주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사례 2. 준비하지 못한 70세. 늘 불안한 박 여사님. 반면 박 여사님의 삶은 사뭇 다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아이 셋을 키우느라 본인 준비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해 국민연금은 불규칙하게 납부되었고 개인연금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월 소득은 국민연금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이 용돈을 조금씩 주긴 하지만 자녀들도 각자 가정을 꾸려가느라 넉넉하지 못합니다. 박 여사님의 집은 오래된 전셋집.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고 손끝이 시려워 전기장판에 손을 넣고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종종 말합니다. 가끔은 전기세가 무서워. 보일러를 오래 켜두질 못해.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정형외과를 자주 다니는데 진료비가 나오면 통장 잔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한 번은 의사가 무릎 수술을 권했지만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수술을 포기하고 지팡이에 의지하며 천천히 걷습니다. 박 여사님의 눈빛은 늘 어딘가 불안합니다. 저녁에 혼자 라디오를 들을 때면 진행자의 밝은 목소리와는 달리 방 안의 공기는 적막하고 차갑습니다. 사례 3. 뒤늦게라도 준비해 희망을 찾은 최 씨 부부. 최 씨 부부는 은퇴 직후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퇴직금을 자녀의 결혼 자금과 집 마련에 모두 써버린 탓에 정작 자신들에게는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금액은 고작 수백만 원. 그때는 몰랐습니다. 애들 다 잘 되면 우리도 편해지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살아가느라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었고 생활비는 늘 부족했습니다. 한동안은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그 상황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해 생활비를 줄이고 남편은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달 60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 돈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고 소액이라도 매달 연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놀랍게도 매달 70만 원이 넘는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쳐 부부가 매달 200만 원 가까운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넉넉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안정은 회복했습니다. 최 씨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시작했으니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아무것도 안 했다면 우리는 정말 힘들었을 거야. 그의 말에는 후회와 동시에 안도감이 섞여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갈 때 주름진 손등 위로 전해지는 체온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사례 4. 돈이 관계를 바꾼 가족 이야기. 서울에 사는 이 모 씨는 70세가 되던 해 자녀에게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통장에 5억 원 이상의 자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아껴 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했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손주들의 교육비를 조금 보태주기도 했고
가족 여행 비용을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와의 관계는 늘 화목했습니다. 반대로 주변에 사는 친구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는 일이 잦았고 결국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이모 씨는 말합니다. 돈이 가족을 갈라놓는 줄 알았는데 준비된 돈은 오히려 가족을 이어주더군. 그의 말은 씁쓸하면서도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의 교훈. 이 사례들은 모두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준비된 노후는 여유와 웃음을 준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불안과 갈등을 만든다. 늦게라도 시작하면 완벽하진 않아도 회복할 길이 있다. 노후 자금은 가족 관계마저 바꿀 수 있다. 통장 속 금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 마음의 안정, 가족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노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통장 속 금액과 그 외의 세 가지 대비책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돈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지금도 가슴이 탁 막히는 듯 답답하게 느끼실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도 준비가 부족한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후를 든든하게 만드는 건 통장 속 숫자만이 아닙니다. 그 숫자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태도와 매일의 작은 선택이 결국 미래를 바꿉니다. 저는 종종 이런 장면을 목격합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낡은 목도리를 두른 할아버지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컵 커피가 들려 있고 입김이 하얗게 퍼집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하지만 옆에 앉은 손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이 반짝입니다. 주머니 속 지갑은 얇아도 그의 마음은 풍성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가진 것 안에서 삶을 즐길 줄 아는 지혜를 이미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통장에 수억 원이 있어도 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분도 있습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아 늘 약에 의지해야 하고 관계가 끊어져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저축은 넉넉했지만 노후를 지켜줄 또 다른 기둥 건강과 관계를 놓쳤던 겁니다. 이 두 장면은 우리에게 뚜렷한 메시지를 줍니다. 노후의 진짜 자산은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조언은 무엇일까요? 첫째, 작은 준비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건 흐름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하루 1,000원이라도 통장에 모으는 것, 불필요한 지출을 한번 줄이는 것, 건강을 위해 매일 10분이라도 걷는 것. 이 작은 시작이 쌓여 미래에 큰 방패가 됩니다. 둘째, 건강을 자산처럼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얼마를 모았는가 보다 얼마나 건강을 유지했는가에 따라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기검진을 미루지 않고 하루 식단을 관리하고 가벼운 운동을 이어가는 것이 통장에 숫자를 채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준비입니다. 셋째, 관계를 자산으로 여겨라는 것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위안은 결국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과의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정성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식사 나눔 이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저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나이 들어보니 돈은 울타리일 뿐이고 그 안을 채우는 건 건강,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이더라고. 이 짧은 말 속에 노후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돈은 울타리처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나 울타리 안이 텅 비어 있다면 그 안에서 느끼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울타리 안을 풍성하게 채우는 건 우리가 평생 쌓아온 관계와 건강,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60세, 70세라도 오늘 행동하는 것이 내일을 바꿉니다. 작은 다이어리에 가계부를 써보세요. 지출을 적는 그 행위 자체가 내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집 앞 골목을 걷다가 가슴에 차가운 바람을 느껴보세요. 건강은 이렇게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떠오른 지인의 얼굴이 있다면 오늘 전화 한 통 걸어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 목소리 속 따뜻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된다. 70세 이후에도 통장 속 숫자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 안을 따뜻하게 채우는 건 여러분의 건강, 관계,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작은 행동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길 위에서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